딱 16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코인이든 차트 보자마자 매수 지점인지 아닌지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관점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특정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엘리엇 파동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캔들들의 익숙한 패턴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매매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요. 옷이나 신발도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와 스타일이 있듯이 각자 본인에게 맞는 지표나 분석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일목균형표를 다룰 건데요. 본인에게 맞는 보조지표를 찾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목구름표라고도 불리는 이 보조지표는 일목산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인이 처음 만들었고요. 지표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하고 한 수 먼저 읽어야 한다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낸 보조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투자자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할지 말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설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가 다른 지표와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시간의 개념을 접목시킨 지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조지표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신호를 준다면 일목균형표는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할지 신호를 주는 지표입니다. 즉, 일목균형표란 추세 보조지표 역할에 중점을 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조지표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일목을 입력하시면 가장 위에 뜨는 일목구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한글로 검색했는데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어로 ICH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목구름표를 처음 꺼냈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지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세팅창이 나옵니다. 색상도 본인이 보기 편하게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인풋은 따로 건들진 않습니다. 일목균형표를 구성하고 있는 명칭들이고요. 각자 어떤 형태로 선들이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들을 전부 켰을 때 그림인데요. 하나의 지표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 지표를 처음 보신다면 뭔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딱 16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코인이든 차트 보자마자 매수 지점인지 아닌지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설명드릴 기준선, 전환선만 켜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은 기준선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기준선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준선이란 최근에 만들어진 26개의 캔들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고 캔들 25개의 개수만큼 선택하시면 선택한 영역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대로 현재 기준선의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26이 아닌 25만큼 측정하는 것은 현재는 캔들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캔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25지만 진행 중인 캔들까지 포함하면 캔들 26개가 맞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실전 매매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요. 복잡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기셔도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캔들 26개가 아니라 26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날봉으로만 본다면 26일이 맞지만 차트를 날봉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캔들의 개수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이 26을 절대수로 생각하고 싶다 라는 말로 인해서 정해진 숫자라서 초기 설정값도 26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값으로 보는 편이고요. 이건 역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캔들과 가까이 있는 선의 명칭은 전환선이라고 하고요. 기준선과 측정하는 영역만 다를 뿐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전환선의 측정 범위는 9이고요. 현재 시점부터 9개의 캔들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것이 전환선입니다.
이평선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전환선이 12평, 기준선이 22평이랑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달라서 비슷하게 보여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추세 보조 지표이기도 하고 두 개 모두 실전 매수 매도 때 봐야 하는 시점은 비슷해서 같은 건 아니지만 닮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평선처럼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개념이 있고요. 아무래도 추세 보조 지표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기준점을 중심으로 추세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간마다 고점과 저점의 가격의 중간값을 계산해서 균형을 나타내는 선을 만들어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한다면 종가 마감된 현재 가격대가 26개의 캔들 전에 만들어지는 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캔들의 가격이 과거에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목산인은 일목균형표의 여러 선들 중에서 후행 스팬의 방향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후행 스팬의 특성부터 설명드리자면 선이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선이 캔들보다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보는 것입니다. 자, 후행 스팬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전환선과 기준선을 설정해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설명을 위해서 색깔도 보기 편하게 무지개색 순서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타점을 잡기 위해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가격 기준으로 후행 스팬이 이전 캔들 위로 올라온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현재 가격에서 전환선이 위에, 기준선이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캔들이 계속 전환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합니다. 체크해야 되는 것들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고요. 지금 정리한 것들은 매수나 롱의 관점이고 매도나 숏의 관점은 위에 정리한 것들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시하면 시간 프레임은 날봉입니다. 방금 정리한 걸 토대로 타점을 찾아보자면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오는 시점과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전환선 위로 현재 캔들이 올라와서 마감을 시킨다면 매수 진입을 생각만 하고 일단 다음 상황을 지켜봅니다. 아직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온 것은 맞지만 전환선과 맞물려 있고 기준선도 확실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 진입하기엔 조금 공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음 캔들을 보면 전환선을 찍고 다시 올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캔들이 다시 내려올 때 전환선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은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로 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평선에 있는 상승 추세 정배열의 개념을 일목균형표에 이식시켜서 응용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3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지표는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상승하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즉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에 좀 더 세밀한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일목균형표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의 시점은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빠지거나 현재 캔들이 기준선 밑으로 빠져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 모양을 만들 때 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했다면 평단이 좋은데 굳이 팔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신다면 투자라는 건 익절로 수익을 확정 짓고 수익금으로 다시 좋은 타점을 잡아야 복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익절을 해야 내 돈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꼭 저장하시고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점 진입 근거대로 다음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온 이 구간에서부터 관찰을 하시고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 그림도 확인하시고 캔들이 전환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똑같이 캔들 몸통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를 손절로 잡으시면 됩니다.
투자 시장에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금 매수 진입 구간부터 후행 스팬이 다시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까지 수익률만 측정해봐도 무려 20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닥을 잡으려고 욕심내기보다는 확률 높은 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으로 현재 구간을 해석하자면 아직까지 후행 스팬도 캔들 밑에 잠겨있고 전환선과 기준선도 역배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일목균형표의 총 5개 선들 중에서 3개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수의 신호가 아니라는 지표의 신호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신 겁니다. 이번엔 설정에서 후행 스팬만 끄고 선행 스팬 1, 2를 켜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목구름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선행 스팬 1, 2라는 선이 마치 구름을 연상시키는 모양이라 붙게 된 이름입니다. 선이 만들어지는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행 스팬 1은 이 선이고요. 후행 스팬이 과거에 만들어지는 선이라면 선행 스팬은 둘 다 미래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 스팸 1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을 현재를 기준으로 캔들 26개 앞에 만들어지는 선이 선행 스팸 1입니다. 선행 스팸 2는 여기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 선 역시 측정 범위만 다를 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 선인데요. 선행 스팬 2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을 포함 과거 총 52개 캔들의 범위 안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현재 기준으로 캔들 26개만큼 앞에 보여주는 선이 선행 스팸 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선행 스팸이란 지금보다 26개의 캔들이 떨어진 미래에 그려지는 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 스팸 1과 2의 사이에선 특정 영역이 만들어지는데요. 선행 스팸 1, 2 사이에 이 영역을 구름대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선행 스팸 1, 2는 구름대의 겉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 스팸 1, 2의 위치에 따라서 영역의 색깔이 바뀌는데요. 선행 스팸 1이 2보다 위에 있으면 초록색 바탕을 나타내고 이것을 상승형 구름인 양운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선행 스팸 2가 위에 있다면 영역은 붉은색이 되고 이것을 하락형 구름인 우문이라고 부릅니다. 구름대로 지표를 해석하는 것 자체는 간단합니다. 캔들이 양운, 구름대보다 위에 있으면 흐름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캔들이 구름대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손오공이 군둔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손오공을 캔들로 보고 군둔을 구름대로 예를 들자면 손오공이 군둔을 잘 타고 있을 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손오공이 군둔을 탈 수 없게 된다면 군둔 밑으로 빠져서 추락하는 손오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대를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두꺼운 구간도 있고 얇은 구간도 있는데요. 구름대의 굵기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꺼우면 뚫기 힘들고 얇으면 뚫기 수월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봉 기준으로 캔들의 현재 시점으로부터 26일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름대의 모양에 따라서 매수 매도 여부의 신호를 주는 것이 선행 스팬의 특징입니다. 이 구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캔들이 구름대 밑으로 빠진 상태고 또 구름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보통은 매매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차트가 방향을 바꾸는 변곡점을 기대해 보려면 우선적으로는 캔들이 구름대 쪽으로 붙어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흐름이 바뀌기 전엔 꼭 캔들이 구름대를 먼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구름대의 겉표면인 선행 스팸 1, 2도 구간마다 지지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행 스팬 1, 2로 매수의 타점을 잡는 기준을 쉽게 알아볼 테니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의 신호는 캔들이 음운 구름대를 진입했을 때 26개 캔들 앞에 생긴 구름대가 골든 코러스의 느낌처럼 좁혀지거나 교차 후에 양운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음운 구름대를 돌파 중인 모습인데요. 캔들이 음운 구름대에 진입했다고 당장 변곡점을 기대하기보단 두꺼운 음운 구름대 영역이라서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으니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경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캔들이 두꺼운 음운 구름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 이후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돌파한 이후에 구름대의 겉표면에서 지지를 받는지, 두 번째, 뒤에 만들어지고 있는 구름대의 모양을 보고 양운인지 음운인지 구름대 골든크로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캔들이 두꺼운 우문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생긴 구름대가 양온으로 넓어지려는 그림은 긍정적인 신호고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총 5개의 선과 각자 선들이 주는 매수-매도 신호를 전부 종합해서 볼 수 있다면 일목균형표를 처음 봤을 때에 느꼈던 복잡하다는 느낌보단 한번 봤을 때 매수-매도를 해도 되는 지점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목균형표를 날봉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4시간봉, 주봉도 가끔 보지만 4시간봉 밑에 시간 프레임은 제 기준에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추세 보조지표로서 큰 시간 프레임에서는 정확도가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보조지표 특성상 큰 흐름을 파악해 볼 때 꼭 같이 참고해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비트코인으로만 했다고 비트코인에만 적용해보지 마시고 주식이나 알트코인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본인만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 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 거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